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의 이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를 배우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가족 공부를 할 때 뭔가 나오는 용어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이미 다 들어봤던 것들이다. 내가 생각해봤던 것들이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더더욱이 뭔가를 규정 내리거나 분명하게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친근하고 내 생활 곳곳에서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 주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이론적 접근에서 첫 번째로 가족관계학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는 가족과 가족관계라는 용어를 주로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보는 만큼 학문, 가족관계학이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학문적인 특성, 과연 가족관계학은 학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텐데요. 자, 가족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 시간에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가족 학문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미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 발달학이나 가족 심리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관계학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인간관계학적인 면들을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학적이라는 표현,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실습을 하게 되면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내용들이 일반화되고 이론화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학문적으로 봤더니 우리는 가족, 사회, 심리학적인 특성들을 가족관계학에서는 지니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가족 사회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족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다른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발달학, 문화인류학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또는 정치, 법적인 측면들까지도 다양한 학문들의 면에서 가지고 온 것들로 뭉쳐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개성, 개인성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학문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모아놓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